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입니다. 오른쪽 여의도 선착장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넓은 광장 아래로 멀리 여의도 선착장이 보입니다. 하늘이 맑고 높이 보입니다. 전형적인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의 길여행을 간략히 소개하면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여의도 한강공원길 동쪽 방향으로 걷다가 여의도 셋강을 동편 합수구에서 서편 합수구까지 셋강 습길을 1.2km 걸은 다음 여의도 서편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걸어서 서강대교를 지나 마포대교 아래에서 여의도공원으로 올라선 다음 여의도공원을 산책하고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걷기를 마칩니다. 걷는 총거리 10.2km, 순수하게 걸은 시간 2시간 42분입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자전거 대여점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종류 그리고 시간별로 이용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 공원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멀리 63빌딩이 보이네요. 지상 69층으로 이제는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된 파크원 타워가 보이네요. 여의도 한강공원의 모습들입니다. 오랫동안 63빌딩이라고 불리었던 저 빌딩은 실제는 지상 60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의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로 그 순위가 낮아졌습니다. 파란 하늘 색깔과 강물의 색깔이 잘 어울립니다. 지금 걷고 있는 여의도의 이름은 넓은 모래벌섬이라는 의미의 너벌섬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너무 자주 물에 잠겨서 너나 가져라 저 섬에서 온 너의 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여 강 가운데 만들어진 섬 한강의 하중도인데요.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모래섬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랬던 곳을 1968년부터 시작된 여의도 개발로 본격적으로 매립을 하고 제방 쌓기를 해서 육지와 연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의도의 동서 길이는 3.7km 정도 되고 둘레는 8km 정도 됩니다. 원효대교가 보이네요. 원효대교 다리 밑을 지나다 보니 생각이 납니다. 이 원효대교는 1981년도에 준공됐는데요. 2006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괴물 1000만 관객을 넘긴 봉준호 감독의 걸작이죠. 그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다리인데요. 영화 속 괴물의 아지트가 이 원효대교의 북단에 있는 대형 하수구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분들도 계시네요. 여의도 한강공원길의 동쪽 끝입니다. 한강공원길 아래로 내려섭니다. 강변에 바로 붙어 있는 비포장길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곳에 낚시꾼들이 있네요. 여기서 낚시를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심 한가운데 여의도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 계속됩니다. 길 왼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비포장길 흙길의 끝입니다. 정면으로 63 빌딩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울타리 너머 파크 골프장을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한참 플레이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 앞에 있는 굴다리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수변 생태 순환길 표시를 따라가겠습니다.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 표지판이 나옵니다. 위치번호 색강-1번, 여기가 색강의 시작점입니다. 여의도 상류 교차로 다리입니다. 첫 번째 다리 밑을 지나갑니다. 왼쪽으로 색강이 흐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은 1997년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입니다. 여의도 색강의 수로 길이는 1200m, 너비는 15m, 그리고 7.4km에 이르는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의도 색강은 지금은 인공적으로 흐름을 조절하는 좁은 수로이지만 옛날에는 여의도 남쪽을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곳 색강을 방아코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방아코진 나루토가 있어서 배가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왼쪽에 산책로를 선택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색강변을 따라 버드나무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버드나무는 깊고 촘촘한 뿌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분을 따라 깊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토양이 씻겨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 복원 사업에 많이 식재되는 수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곳에도 버드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산책로의 바로 위로 수변 생태순환길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태순환길로 합류했습니다. 지나다 보니 이런 곳도 있습니다. 물속을 맨발로 걷는 곳입니다. 물 아래 고른 모래가 깔려 있고 그곳을 맨발로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발끝에서 머리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다리 밑입니다. 고른 흙길이 이어집니다. 색강의 물은 한강 본류로부터 주로 공급을 받고 그에 더해서 지하철 5호선 구간에 용출수도 합류한다고 하는데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참 걷기 좋은 흙길입니다. 걷다 보면 왼쪽에 생태 연못도 있습니다. 생태 순환길이 곱디고운 흙으로 잘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의도 색강 생태체험장 건물도 지나갑니다. 파랗던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색강 생태공원 문화다리에서 내려오는 램프의 끝입니다. 높은 색강 문화다리 아래를 지나갑니다. 수양버들이 마치 고개를 떨군 듯이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일까요? 수양버들은 헤어짐의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고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많이 비유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옛부터 버드나무를 문 안에 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지가 늘어진 수양버들의 모습이 상을 당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집안에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 다리 밑을 지나갑니다. 오른쪽에 화장실이 보입니다. 버드나무 이야기를 하나 더하면 중국에서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내면 그것이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별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 상징과 의미 때문일까요? 버드나무가 가득한 이곳이 왠지 더욱 로맨틱하게 다가옵니다. 여의 2교 밑을 지나갑니다. 색강다시 12 표지판에서 좌회전합니다. 작은 다리를 통해 색강을 건너갑니다. 여의 하류 IC 교차로 방향의 수변 생태 순환길로 우회전합니다. 보행로 왼쪽에는 자전거 길이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멈춘 듯이 색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유 하류 IC 교차로 램프 밑을 지나갑니다. 막다른 길에서 오른쪽 다리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리 끝에서 좌회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주하는 여의 하류 IC 교차로 밑을 지나갑니다. 여의도 색강의 서쪽 끝입니다.
왼쪽 길을 선택해서 조금만 직진하면 마리나 리조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오던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 직진해도 되지만 바로 만나는 오른쪽 샛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나 결국 만나게 됩니다. 길 옆으로 미루나무들이 길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샛길 왼쪽으로 무궁화 군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마주하면서 좌회전합니다. 멀리 국회의사당 지붕이 보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나란히 하고 있는 보행로 왼쪽에는 무궁화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 왼편에 서울 마리나 리조트가 있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보행로로 복귀합니다. 오른쪽에 국회의사당 건물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보행로 오른쪽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는 다양한 자전거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정면허 PC 시험장을 지나고 조금 더 걸으면 왼쪽에 전망대가 나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고 강 건너편에 서울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길 건너에 보이는 곳이 서울 화력발전소인데요. 1930년에 설립된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당인리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 화력발전소입니다. 서강대교 아래를 지나갑니다. 서강대교를 따라 왼쪽을 바라보면 밤섬이 보이는데요. 마포 와우산에서 바라본 모습이 밤하를 닮았다 해서 밤섬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68년 폭파되었던 밤섬은 잔해를 기반으로 조금씩 퇴적되더니 현재의 밤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폭파 전보다 6.4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휴식을 즐기고 있네요. 여의도에 어디서든 파크원 타워는 보이네요.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구간이 따로 표시되어 있네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물빛 무대입니다. 멀리 보이는 다리는 마포대교입니다. 여의도 물빛 광장입니다. 물빛 광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인데요. 시설 규모는 40m 곱하기 190m의 너비를 가졌고 15cm의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편에 인어상이 보이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을 본뜬 것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의 80% 크기라고 하네요. 밤에는 경관 조명을 물속 바닥에 비춰서 별빛을 형상화하고 물소리를 직접 듣고 느끼고 만지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물과 친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각광받는 곳이죠. 한강은 행주대교 하류 1.29km 지점을 지나면 임진강을 지나 서해로 흘러간다는 글이 써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과 만나는 마포대교입니다. 다리 밑에서 오른쪽 횡단보도로 우회전합니다. 다리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행로를 따라 걸으면 마포대교 위로 올라가는 램프가 나옵니다. 경사로를 따라 올라섭니다. 마포대교 남단입니다. 여의도공원 10번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여의도공원 걷기는 지도 오른쪽 끝 현위치에서 출발해서 팔각정을 지나 지당 연못의 3호정을 보고 세종대왕 동상 앞을 지나서 잔디마당 연못을 거쳐서 문화의 마당에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곳 여의도공원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부터 강복 이후 1968년 여의도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군용기 이착륙 비행장 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팔각정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다가 1971년 비행장 부지를 국가행사용 대광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광장 이름을 5.16 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여의도 광장으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당 연못입니다. 그리고 저 정자의 이름은 3호정입니다. 광장 전체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여의도 광장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1999년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 기념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여의도 광장의 불편함 때문이었을까요?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그 활용도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큰 행사들이 강암광장이나 잠실운동장, 서울올림픽공원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잔디마당 연못입니다. 레지던스라고 써 있던데? 네. 내일은 시스코에서도 아주 많이 받아서 싸요. 활용도가 크게 감소된 여의도 광장은 1999년 여의도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997년 12월 달부터 1999년 2월까지 콘크리트를 녹지공원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 시민의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1세대 생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개양대와 함께 오늘의 종착지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이 문화의 마당의 출입구인 1번 출입구입니다. 오늘의 길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